네, 2022년 4월 11일 이정훈입니다. 검사장회의, 법관회의, 요동치는 사법당국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앞서서 법관, 판사와 검사들이 민주당과의 싸움에 나섰습니다. 일단 목적은 괜찮습니다. 법치주의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죠. 내일인가요? 민주당 의총을 열어가지고 검수완박은 하긴 한다. 그걸 위한 법안을 만들긴 만드는데 어떻게 언제 할 것이냐 시기 조정이 문제라 그랬는데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는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천인공노할 범죄. 권성동 씨도 검사 출신이니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겁니다. 민주당을 움직인 사람은 문재인, 이재명 등인데 두 사람 다 상당히 범죄 혐의가 많지요. 그 두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민주당이 와해될 수도 있죠. 권성동 대표는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만행이라고까지 규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의 부장들이 검수완박에 전원 반대했고 중앙검사장이 그걸 전달하니까 대검이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전국의 검사장들이 모여서 검수완박,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회의를 오늘 갖기로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도 참석해 발언을 할 겁니다.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은 이미 검사장 회의가 끝났을 수도 있겠네요. 오전 10시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많죠. 지금 검찰의 이성윤이라든지 등등 희한하게 정권의 시녀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리하는 인사 문제도 남아있지만 그 이전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오만이 더 급하기 때문에 차치하고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서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열렸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11일 사법연수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준기 씨를 2018년부터 3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있게 하면서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을 특정 부장판사에게 계속 맡기게 했습니다. 이 민준기 씨는 김명수 씨의 아주 측근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김문석, 박정택 씨도 이제 사법연수원장, 수원가정법원장 등으로 유임시키면서 계속 측근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법은 사법부는 굉장히 원래 정부는 하나잖아요. 입법부, 사법, 행정부 다 하나인데 국민의 뜻을 받기로 국민을 주권자로 하면서 입법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공정한 법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독립시켰는데 그러한 사법부가 특정 인사,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그건 사법부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거는요 흔히 하는 방법인데 자기 측근을 쭉 세워서 줄 세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배짱이 있어야 하는데 줄 세우기 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그래갖고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잘하지 못하는 소수파가 약점이 많은 세력이 하게 되면 아주 추악한 방법이 됩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조직생활 하면서 줄 세기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정 자기 측근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잘하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러면 아주 최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전국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죠. 하여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우리 법원을 지배하면서 코드 인사를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면서 우리 법원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제대로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법부가 다 왜곡돼 있으니까. 그리고 검찰이 검수완박이 돼가지고 검찰이 와해가 되면은 경찰이 그럼 수사를 하나요? 그럼 기소만 하게 하면 그럼 민주당 세력이 다 살아남아가지고 조목조목 대들고 가게 되면은 이게 말만 윤석열 대통령이지
민주당 정권이 되면서 좌파 정권이 되면서 아싸리 판이 될 겁니다. 협치 중요하지만 협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지금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뭐 민주주의 어쩌고 했지만 과격파들이 집권하면서 들어와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순한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실현시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칼잡이로서 윤석열 씨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가 검찰총장으로 다시 올렸는데 그가 조국시 수사를 하게 하면서 방향을 틀자 이제 파탄이 나면서 사단이 벌어졌고 그러다 윤석열 씨가 당선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줄 세우기 하려다가 줄 세우기가 실패한 케이스죠. 그런 실패가 지금 검찰에서 법원에서 똑같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가 되고 전제가 되는 거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국민 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통치, 법치를 강제화했습니다. 법치는 일단 죄를 줄 때는 법에 의해서 주고 법에 의해서 형량도 주자 이런 죄형 법정주의가 전형되면서 나머지 통치도 막 집권 세력이 바뀌었다고 없앴다가 만들었다 하면 안 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하겠잖아요. 그걸 무시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도 저지른 죄가 많은데 대법원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 반동으로 이제 이런 회의들이 열리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검찰과 법원을 바로잡는 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법을 아는 판검사들이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씨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걸 일일이 본인이 다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검사와 판사들이 적폐를 몰에 넣어줘야 됩니다. 아바타 역할을 한 그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그 뒤에 숨어있는 강경파 있죠. 이름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이 될 거가 지금 빼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아는 그 자들을 앞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행히 윤석열 씨는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을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중립의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정치 중립으로 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에 호응해서 검사장 회의, 법관회의가 열리는 걸로 보이는데 아주 초대형 사법 파동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 사법부와 사법당국이 이 숨어있는 좌파들을 쓸어내고 법치로 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까지 법을 따질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일 겁니다. 우리 사법당국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